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시리즈 참석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양호철입니다. 오늘 발표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에서 어떤 요소들을 검토하며 진행해야 하는지, 이벤트를 통한 서비스 간 연결이 확장 과정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이후 CQ차트 글로벌의 김범욱 CTO님께서 실제 CQ차트의 페이크 파인더 서비스의 아키텍처 확장 및 개선 사례를 통해 대규모 트래픽 환경에서의 캐시, 이벤트 브로커를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수명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한계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 최대 1000단위의 분당 트래픽에서 수백만 또는 수천만 단위의 분당 트래픽이 증가되고 다양한 국가로 워크로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인프라의 발전을 통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통신 속도, 데이터량까지 많은 부분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할까요? 모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은 5가지 팩터들이 강조됩니다. 아키텍처 패턴, 효율적인 운영 모델, 비즈니스 민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 민첩성, 운영 및 거버넌스, 다양한 속성에 맞는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데이터 관리가 그것입니다. 하나의 통합된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안티 패턴인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워크로드와 개발 조직의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아키텍처와 운영 패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3티어 애플리케이션은 동일한 소스로 빌드된 안티팩트를 스케일에 맞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워크로드의 복잡성이 낮고 개발 인력이 적을 경우 관리 포인트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의 도메인 및 기능에 맞는 적합한 기술을 도입하기 힘들고 장애 전파 등 운영 효율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워크로드가 확장됨에 따라 이러한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에서 점차 용도에 맞는 서비스로 나누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역할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조합한 형태로 구성한 모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은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로 개발됩니다. 게다가 오픈소스, 서드파티 도구들의 발달로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직접 개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데이터 레이어 또한 용도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요청을 API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고 메시지 큐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모던 애플리케이션은 단순히 서비스를 마이크로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 시스템을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이렇게 흩어진 서비스들의 운영 복잡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IAC 구성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IAC와 관련된 자료들 또한 빌더스를 통해 소개된 바 있으니 함께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인 구성 요소가 다양해지는 만큼 데이터 레이어 또는 퍼시스턴트 레이어 또한 기능에 적합하게 구성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많은 활용 사례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표준화를 거치거나 정합성을 위해 명시적으로 트랜잭션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형식이 정해진 데이터보다 유연한 타입이나 비정형 데이터가 적합한 구조라면 어떨까요? 이러한 속성을 저장하는 데에는 키밸류 저장소 또는 도큐먼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조인 등 복잡한 연산보다 키에 저장된 밸류를 빠르게 가져오거나 도큐먼트를 참고할 수 있도록 NoSQL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퍼시스턴트 레이어의 속도가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좌우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레디스,
멤캐시드와 같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시면 이 부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잦은 조회가 필요한 데이터, 분산 환경에서 일관성이 있는 관리가 필요한 정보, 때로는 쿼리 결과에 대한 캐싱을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면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보다 확실한 성능 향상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AWS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의 엘라스틱 캐시를 통해 퍼시스턴트 레이어의 가속화를 웹 콘솔 및 CLI, API 등을 통해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IoT 디바이스 혹은 로그 데이터로 적재하는 데 적합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타입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용도에 맞게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된 서비스들이 적합한 저장 공간을 가지게 된다면 애플리케이션 운영이 보다 유연해지고 주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를 도메인 단위로 나누기 시작하면 서비스 간의 결합도와 통신 방법 등이 새로운 고민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서비스의 숫자가 많지 않은 초기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점차 서비스가 늘어나고 통신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 큰 비용으로 대두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결합도는 장애 전파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각 서비스를 개발하는 조직들 간에도 의존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빠르고 유연한 개발을 위해 서비스를 분리하였음에도 높은 결합도로 인해 전체 서비스의 개발이 어려워지는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서비스들이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듀서와 컨슈머 간의 결합을 느슨하게 하여 확장성과 내결함성, 신규 기능 개발이 용이해졌습니다. 이벤트 프로듀서, 즉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서비스는 규약에 따라 이벤트를 생성하고 이를 이벤트 수집기에 전달합니다. 이벤트 프로듀서는 어떤 서비스가 이벤트를 수신하는지 알지 않아도 됩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보시는 것과 같이 분리된 각 서비스들이 이벤트를 기반으로 연결됩니다. 로그인, 주문, 결제 및 인증 등 다양하게 분리된 서비스들은 요청에 따라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이는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각 도메인 서비스들은 목적에 맞는 이벤트 버스를 구독하고 이를 통해 인입된 이벤트는 정해진 액션을 트리거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결제 수단을 새로이 추가한다고 생각했을 때 결제 서비스 이외의 다른 서비스에는 아무런 영향 없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벤트 흐름에 맞추어 각 서비스의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비용 효율적 측면에서도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신뢰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기존 API 서비스를 통한 통신의 경우 API를 호출하는 쪽에서 수신 대상의 엔드포인트를 알아야 하는 등 높은 의존을 가지지만 이벤트 기반 환경에서는 이것이 모두 이벤트 수집기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이벤트 발생과 이에 대한 응답은 모두 비동기 처리되므로 블로커 및 장애 전파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서비스가 이벤트를 정상 수신하지 못한다면 이벤트 수집기가 이를 저장하고 있다가 정상 상태로 돌아왔을 때 다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확장을 보다 자유롭게 합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프로듀서, 이를 수집하는 인젝션, 이벤트를 받아 처리하는 컨슈머입니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프로듀서는 사용자 단말, IoT 기기,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 등입니다. 사용자의 요청 혹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AWS의 서비스는 대부분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S3 버킷에 업로드되거나 AI 서비스 처리 결과가 완료되는 시점을 이벤트 발생 시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이벤트는 다양한 수집 서비스들을 통해 수집됩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아마존 SQS, 아마존 키네시스와 같은 서비스 이외에도 오픈소스 기반의 메시지 브로커인 아마존 MQ, 매니지 서비스 카프카 등 완전 관리형 서비스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를 통해 제공되는 이벤트 수집기 서비스들은 리전 내 여러 가용 영역에 걸쳐 중복 구성되므로 높은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손쉽게 결합됩니다. 발생한 이벤트들을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 다른 소스로 전달하거나 데드레터 큐 역할의 SQS로 넘기는 방법 등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컨슈머 서비스들입니다. 인제션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양한 이벤트들은 여러분들의 워크로드 수행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S3 버킷에 업로드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AI 서비스인 레코그니션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벤트 사이즈를 예측하기 힘든 경우 서벌리스 서비스들을 이벤트 컨슈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볼륨에 맞추어 스케일을 고려하실 필요 없이 사용량을 기반으로 비용 및 서비스 용량이 변경됩니다. 물론 대규모 이벤트 등의 상황을 앞두고 있다면 저희 AWS에 연락하셔서 미리 관련된 쿼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CQ 차트 글로벌의 김범욱 CTO님의 페이크 파인더 사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Q 차트 글로벌의 김범욱입니다. AWS의 캐시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제품을 활용한 아키텍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CQ 차트 글로벌의 페이크 파인더 서비스가 1, 2년 사이에 수백 배의 트래픽이 증가하였고 이에 맞추어 대용량 트래픽 대응 가능한 아키텍처로 개선되었습니다. 서비스 특성에 따른 아키텍처 고민, 그에 따른 여러 개선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중 아마존 일라스틱 캐시의 맨캐시드와 레디스, 그리고 아마존 SQS의 도입이 어떤 퍼포먼스 향상을 보여주었는지 도입 전후를 보면서 이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였고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페이크 파인더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악성 앱을 탐지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조성족 전화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최근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용자 핸드폰에 악성 앱을 설치시킨 후 사용자의 모든 개인정보 탈취한 뒤 피싱을 시도합니다. 대출 유도, 대환 유도 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용자 폰에 악성 앱을 설치시키며 한번 악성 앱이 설치 및 실행된 경우에는 핸드폰 내의 모든 정보가 피싱범에게 전달되고 기기가 점유되어 피싱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이에 페이크 파인더는 고객의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었을 시 빠르게 탐지하여 고객과 금융사에 알리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페이크 파인더는 스탠드얼론 솔루션이 아닌 안드로이드 SDK 형태로 제작되어 금융권 앱에 탑재되는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동작 형태로는 금융권 앱이 실행되면 페이크 파인더 SDK를 호출하여 사용자의 앱 정보를 추출하며 이를 AWS 클라우드 서비스에 전달하여 검사한 후 악성 앱 여부를 검사하여 다시 앱으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백신 방식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 백신 방식인 별도의 앱을 설치시킬 필요가 없어서 사용자의 불편함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급하게 송금하려고 금융 앱을 켰을 때 별도 백신 앱을 설치해야 하거나 혹은 백신 앱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서 송금이 지연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클라우드의 리소스를 활용하여 검사하였기 때문에 휴대폰의 배터리 소모를 줄였고 엔진을 핸드폰으로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기에 항상 가장 최신의 백신 엔진을 이용할 수 있어서 빠르게 변화되는 피싱 앱을 탐지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두 국가에서 서비스 중이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고객사에 탑재되었고 통장이나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1,000만 명 이상의 고객분들이 페이크 파인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사에 적용되어 페이크 파인더는 2023년 4월 기준 하루 API 콜수 5억 개 이상,
DAU 1700만의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설명드릴 캐시, SQSQ를 이용해 초당 3만 리퀘스트의 피크 요청도 문제없이 처리하는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축되었습니다. 캐시와 아마존 SQS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 먼저 페이크파인더의 서비스 형태를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하루 1700만 유저가 평균 설치된 200개 앱을 매일 검사한다면 하루에 약 34억 개 앱을 검사하게 됩니다. 34억 개 앱을 매일 클라우드에서 모두 검사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피싱 앱은 정식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에 전 세계의 앱스토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DB로 구축하고 이를 화이트리스트 필터링하는 기술을 구축하였습니다. 유저의 대다수 앱은 스토어에서 받은 앱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앱을 필터링할 수 있게 되고 소수의 의심 앱들의 검사를 집중함으로써 클라우드에서 그리고 클라우드이기에 가능한 서비스 형태로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약 1900만 개에 달하는 화이트리스트와 비교하여 빠르게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며 고객사의 각종 후처리 지표 및 자료들을 제공하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도입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월별 리퀘스트 수 차트입니다. 월 500만 리퀘스트를 시작으로 23년 4월 기준 월 120억 리퀘스트 이상으로 2000배 이상 늘면서 시스템은 다양한 아키텍처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서비스 초기 안정화 및 캐시 검토를 거치는 동안 RDS 버티칼 스케일업으로 대응하였고 이후 캐시가 도입되면서 수천 배의 검사 속도 향상이 일어났습니다. 런칭 약 1년 뒤 월마다 2배씩 성장하는 리퀘스트로 인해 검사 퍼포먼스에는 여유가 많았지만 데이터 후처리, 통계 부분에서 확장이 필요함을 느꼈고 SQSQ 도입을 통해 1일 10억 개 이상의 리퀘스트 처리가 가능한 아키텍처를 구축하였습니다. 서비스 초기 초당 1000개의 리퀘스트 성능을 기준으로 100배 정도의 성능 개선을 목표로 잡았으며 테스트는 앵그라인더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캐시들과 어플리케이션 분리를 통해 목표가 달성된 상태입니다. 아키텍처 구성도로 이전과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 아키텍처가 있지만 이번 발표에 포함되는 서브 아키텍처만을 표현하였습니다. 기존의 API 서버와 RDS, 악성앱 탐지 엔진의 간단한 구조에서 다양한 캐시들과 SQSQ, Q에 연결된 어플리케이션, 분리되어 관리되는 RDS의 모습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대용량 트래픽 대응 아키텍처로 멤캐시드, 레디스, SQS를 도입하였습니다. 각 제품별로 도입 고민할 당시의 상황, 문제점을 공유하고 타 서비스와 비교하여 왜 이 제품을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선택 후의 장점들을 사용하면서 경험한 점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먼저 아마존 일라스틱 캐시 for 멤캐시드 도입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입 검토 시 페이크파인더 서비스의 특징을 보면 유저들은 평균 200개 앱을 설치하고 있으며 다수가 공통 앱을 설치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핸드폰에 카카오톡, 팀앱, 넷플릭스 등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실 겁니다. 또한 대다수의 앱이 플레이스토어로부터 받은 앱이기에 앞서 설명드린 사전 수집된 화이트리스트 앱을 필터링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이에 검사 쿼리 시 반복 데이터, 정적 데이터가 많고 히트 레이시오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캐시에 최적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선 전 아키텍처는 캐시 없이 RDS에 의존하여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RDS로 몇 배 정도의 트래픽 증가는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병렬 쿼리 중에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경우 셀렉트 락을 유발시켜 간헐적 퍼포먼스 저하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RDS의 스케일업도 고민해 보았지만 100배 증가 시 스케일의 한계에 다다를 것이 예측되었습니다. 이런 서비스 특성과 인프라 문제를 통해 요구사항을 추출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이슈인 트래픽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스케일업이 필요한 구조의 탈피입니다. 키밸류 형태로 빠른 쿼리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했으며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를 선택하여 관리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일 750억 개의 쿼리를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트래픽이 늘더라도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동시 처리성이 높은 멀티스레드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제품 중 가격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특성상 정적 데이터가 많고 수천만 건의 로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구사항을 통해 후보군을 뽑아 보았습니다. 여러 제품 중 키밸류 형태이며 풀리 매니지드를 만족하는 3가지 제품을 뽑았습니다. 제일 먼저 고려했던 제품은 다이나모DB입니다. 높은 성능과 AWS 클라우드 제품과 연동이 매우 쉽고 글로벌 확장에도 별다른 고민 없이 빠른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고민을 쉽게 해결해주는 제품이나 자사 서비스 특성상 쿼리 수가 매우 많아 비용 고려 시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 750억 회 쿼리 계산 시 월 6억 원 이상의 리드 비용이 예상됩니다. 다만 쿼리 횟수가 적고 비용 대비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선택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레디스의 경우 싱글 스레드 기반이기에 슬로우 쿼리 발생 시 전체적인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이슈가 있습니다. 멤캐시드의 경우 병렬 처리, 비용 등 요구사항을 잘 만족하여 선택하였습니다. 멤캐시드 구축에 고려해야 할 점은 우선 클러스터 특성과 메모리 용량입니다. 병렬 처리를 위해 운영 서버는 3개 인스턴스로 구성된 클러스터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개발 서버는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캐시 운영 시 메모리 사이즈 예측이 중요한데 키밸류의 데이터 외에 우측 스트럭처에서 보시다시피 링크드 리스트, 익스파이어 타임 등 다양한 변수들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이즈를 더해서 용량 측정을 해야 합니다. 사용률이 높으면 전체 캐시 플러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60에서 70%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정합니다. 멤캐시드 클러스터는 별도의 로드 밸런서가 존재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저장된 클러스터를 로직으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효율적인 클러스터 내의 분산을 위해 머머3 32비트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 중입니다. 이런 구조이기에 클러스터의 수직적 확장보다는 수평적 확장이 용이하며 인스턴스를 추가하게 된다면 전체 데이터 리밸런싱이 필요하므로 초반 용량 및 설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트랜잭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플러시에 대응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DS와 멤캐시드에 모두 데이터가 저장되므로 무결성 보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결성 구현 방식을 보면 원본 데이터를 RDS에 두고 멤캐시드가 RDS를 기반으로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멤캐시드의 데이터 최초 등록은 API 서버가 멤캐시드를 검색하고 데이터가 없을 시 RDS를 읽어 직접 등록합니다. 갱신의 경우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다시 넣는 동기화 작업은 서비스 안정성이 떨어지고 부하가 크기 때문에 TTL을 이용한 주기적인 롤링 업데이트를 사용합니다. 그 외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플레이스토어로부터 화이트리스트 정보가 갱신되거나 백신 엔진으로부터 결과가 갱신되어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해당 서버는 RDS에만 업데이트하고 멤캐시드에 알리지 않습니다. RDS는 트리거를 통해 AWS 람다를 호출하게 되고 AWS 람다는 멤캐시드에 최신 데이터를 넣습니다. 여러 서비스가 DB 갱신 시 멤캐시드에도 직접부터 동기화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코드 및 아키텍처가 단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데이터는 만기 시 리프레시되어 최신화를 유지하며 여러 서비스를 통해 원본이 변경되는 경우 RDS 람다 트리거를 통해 즉시 최신화가 되어 RDS와 멤캐시드의 데이터 싱크가 항시 유지되게 됩니다. 멤캐시드 도입 평가입니다. RDS 대비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일일 750억 로우를 패치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늘어나도 비용 증가가 거의 없으며 RI 적용을 통해 많은 할인을 할 수 있어 비용 부분에서 큰 절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입 시 용량 설정, 리프레시 기능을 구축하여 도입 이후 별다른 관리 없이 메모리 용량 정도만 간간히 체크하는 수준으로 관리 요소가 들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일라스틱캐시 for 레디스 도입 사례입니다. 트래픽의 증가에 따라 많은 병력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자연스레 컨커런시 컨트롤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동일 DB 테이블에 같은 데이터를 접근하여 수정하려는 이슈가 발생하였고 이를 레디스의 싱글 스레드 기능을 이용해 해결하였습니다. DAU, MAU, NRU 등의 통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데 초당 10,000건 이상의 동시 테이블 접근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시성 문제는 레디스 자바 라이브러리인 레디스 내 r락을 이용하여 손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락키를 정하고 해당 키를 한 곳에서만 점유할 수 있게 하여 데드락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병렬 서버들은 레디스의 락키를 획득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획득이 되면 원하는 자원을 접근하여 사용 후 키를 반납합니다. 이미 사용 중인 키가 있을 경우 키의 릴리즈 될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획득 후 사용합니다. 락 기능은 크게 스핀락과 펍섭 락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스핀락의 경우 락키가 점유 중인 경우 모든 서버가 지속적인 풀링을 하기에 레디스에 많은 부하가 생기는 반면 펍섭의 구조로 한번 키 요청을 하면 서브스크립션으로 응답을 대기하였다가
레디스로부터 응답을 받아 처리하여 부하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레디스 내 안락은 펍석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측의 예시처럼 자바 라이브러리이기에 어노테이션으로 정의해둔 함수에 적용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락의 타임아웃을 지정할 수 있어 어플리케이션이 키를 물고 비정상 종료가 되었을 시 무한 대기 상태로 빠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레디스를 이용하면 SQS 스탠다드 타입의 단점인 중복 발행, 순서 미보장 이슈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둘 다 레디스에 임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여 체크하는 방식인데요. 중복 발행의 경우 처리 전에 토큰 아이디가 이미 처리되었는지 레디스의 아이디를 체크하고 키가 없다면 저장 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토큰 아이디가 이미 존재한다면 중복 데이터가 발생했음에 의미하며 파기 처리하여 손쉽게 중복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중복 발행은 자주 일어나진 않으나 체크할 필요가 있고 발생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기에 모든 발행된 키를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List Recently Used (LRU) 정책을 적용하여 아이디 저장수를 정해두고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아이디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서 미보장의 경우 SQS 토큰 페이로드 내에 토큰 생성 시간을 같이 저장합니다. 위 중복 발행 방식과 유사하게 레디스의 토큰 생성 시간을 저장하여 이후 들어오는 토큰의 생성 시간과 비교하여 더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형태에 따라 이전 내용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위 분류를 통해 처리합니다. 두 방식 모두 레디스의 싱글 스레드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동식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레디스의 싱글 스레드를 이용한 컨커런시 컨트롤을 이용하여 짧은 간격에도 유니크한 아이디를 발급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페이크 파인더는 유저가 앱 검사를 요청하면 유니크 리퀘스트 아이디를 발급하는데 리퀘스트 아이디를 통해 검사 일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임스탬프 기반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타임스탬프의 미리세컨드 단위 이슈로 인해 미리세컨드 이내에 여러 번 발급 요청이 올 경우 중복 아이디를 발급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레디스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레디스 라이브러리의 increment and get 펑션을 이용하여 중복이 안 되는 순차적인 값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타임스탬프에 패딩하여 중복되지 않은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increment and get 함수는 숫자를 가져온 후 1을 증가시켜주는 함수입니다. 난수 패딩과 다르게 순차 정렬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수가 증가되었을 경우 0으로 다시 초기화하는 롤링 구조를 구현하면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만이 넘을 시 0으로 초기화하는 롤링 구조일 경우 이론적으로 1ms 내에 10만 개의 아이디 발급이 가능합니다. 병렬로 처리되는 로직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재정렬해준 기능이 필요합니다. 레디스의 캐시 및 데이터베이스의 기능도 매우 훌륭하지만 싱글 스레드의 특성을 활용하여 안락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동시 접근성 문제, SQS 순서 미보장 이슈, 유니크 아이디 추출 등 다양한 컨커런시 컨트롤 처리에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자바로 서버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레디슨이라는 좋은 라이브러리로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SQS 도입 사례입니다. 병렬 처리, 어플리케이션 분리를 위해 메시지 브로커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메시지 브로커 서비스가 있으며 각 제품의 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RabbitMQ, ActiveMQ, 카프카 등 잘 알려진 메시지 브로커들이 있으며 큐 기능, 펍선 모델 지원, 리트라이, 멀티플 섭 컨슈머 등 다양한 기능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중 잘 알려진 카프카와 아마존 SQS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퍼포먼스가 좋은 카프카이지만 펍섭 형태, 메쉬 형태의 메시지 처리는 저희 서비스의 형태와 달라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로직을 단방향 데이터 스트리밍 형태로 단순화한 상태여서 QS 형태가 더욱더 적합하였고 리트라이, 데드레터 큐 등 데이터 무결성을 쉽게 보장하는 아마존 SQS를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손쉬운 설정, 모니터링, 관리 기능 제공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형태로 풀어 리전 간 연동에 활용되었고 빈스톡 워커를 사용하여 SQS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안정적인 연결 및 개발 시간을 절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프카와 달리 동적 서버 스케일링이 손쉽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큐를 활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직을 분리하게 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의 응답에 필요한 로직과 필요하지 않은 로직으로 분리했습니다. 응답에 필요한 로직의 경우 캐시를 통해 성능을 개선하고 응답과 상관없는 로직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분리합니다.
데이터를 정제하여 아마존 SQS로 전달하며 분리된 어플리케이션이 이를 받아 병렬로 처리하게 됩니다. MS의 장점으로 알려진 각 어플리케이션이 쪼개지며 더 단순해지고 별도의 최적화가 가능하며 관리 배포를 분리하기 때문에 시스템 안정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 SQ의 장점인 손쉬운 스케일업을 통해 트래픽에 매우 용이하게 대응 가능합니다. 메시형 스트림에 비해 복잡도를 줄여 시스템 유지 보수를 더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조직에서 인프라 관리 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존 SQS의 리플라이를 이용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리트라이 기능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나 네트워크 이슈로 페일이 날 경우 오토 리트라이를 통해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맥스 리트라이 횟수를 초과하면 미리 지정해둔 SQS 큐인 데드레터 큐로 이동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추후 데드레터 큐에 있는 메시지들을 이용하여 코드 분석 혹은 장애 리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량이 아닌 기간 동안 데이터 보관 기능이 지원되어 순식간에 쌓이는 메시지들의 용량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통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SQS를 이용하면 멀티 리전 간 연동을 매우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API 베이스드 통신을 통해 리전 간 데이터 전송을 할 경우 VPC 간 연동을 위해 프라이빗 링크 설정, ACL 설정, 시큐리티 그룹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설정 및 룰을 관리하는 데 번거로움이 발생하며 리전이 여러 개 추가된다면 서울 리전의 경우 수십 개의 ACL, 시큐리티 그룹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SQS를 사용하면 설정 및 관리 요소 없이 IAM을 통해 손쉽게 접근 권한 설정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큐 리플레이를 통해 데이터 유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CQ차트 글로벌은 현재 서울 리전과 도쿄 리전의 데이터 통신을 아마존 SQS를 이용해 전송하고 있으며 준비 중인 인도네시아, 인도에도 아마존 SQS를 통해 손쉬운 리전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따라서 응답이 오래 걸리는 모델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타임아웃이 넘어가는 시간일 경우 비동기 형태로 응답값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모델 내에 외부와의 통신 연결이 포함되는 경우 응답 시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동기 형태가 아닌 비동기 형태의 응답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는 SQS와 캐시의 형태로 풀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저는 서버에 요청하면 서버는 바로 리퀘스트 아이디를 발급받아 클라이언트에 응답합니다. 서버는 이후 리퀘스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SQS를 통해 비동기 형태로 모델을 수행합니다. 이 모델에서 다양한 SQS 연결 혹은 타 서비스와의 통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멤캐시드에서 리퀘스트 아이디와 함께 저장됩니다. 이후 클라이언트는 주기적인 풀을 통해 응답이 왔을 경우 캐시 데이터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서비스가 푸시 방식을 지원할 경우 예를 들어 앱 사용자일 경우에는 FC 등을 통해 유저에게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CQ차트 글로벌에서는 신규 서비스인 명의도용 탐지 서비스에 이 방식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팀으로 대규모 트래픽을 관리했던 일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트래픽을 소규모 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 요소를 줄이고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CQ차트 글로벌은 페이크파인더 2명의 백엔드 개발자가 인프라, 개발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 요소 줄이기, 자동화를 위해 어떤 선택과 개발을 진행하였는지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 요소 줄이기의 첫 번째로는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 사용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VPC, EC2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제공되는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인프라 구축, 백업 가용성, 설정, 노드 결함, 신버전 적용, 서버 상태 관리 등 많은 관리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관리 요소를 제외한 모든 포인트는 신경 쓰지 않아도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일라스틱 캐시4 맨캐시드의 경우 메모리 사용률을, 아마존 SQS의 경우 큐의 특정 개수 이상의 토큰이 쌓인 경우, 아마존 RDS의 경우 용량, 버전업, CPU 레이트의 요소를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알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모니터링 항목을
람다 트리거를 통해 리포트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워치를 통한 서버 CPU, 메모리, 헬스 상태, AWS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한 콘솔, DB 접속 로그, 아마존 이벤트 브리지를 통한 코드 빌드, 배포, 배치 작업 등 SNS의 이벤트 등등 첫 구축에 조금 시간이 들 수 있지만 AWS 람다를 통해 한번 구축해둔 서비스를 통해 푸시 형태로 관리 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번 콘솔에 들어가 다양한 AWS 제품을 돌아가며 모니터링하는 관리 절차를 제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관리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개발팀이 아닌 보안 기술 영업팀 등에서 서비스 상태, 지표들을 볼 수 있게 하여 개발팀 내의 운영 요소를 최소화하였습니다. AWS 람다와 아마존 이벤트 브리지를 통하여 자동화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아마존 이벤트 브리지는 특히 일정 예약, 크론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기적인 크론 실행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바 서버 내부의 크론의 경우 서버 상태에 따라 크론이 멈추는 이슈, 멀티 서버식 크론 중복 실행 문제가 있는데 고안정성을 제공하는 아마존 이벤트 브리지를 통해 1분 단위의 호출, 일반 단위의 호출 기능을 구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위해서 대부분의 자바 서버를 AWS 일라스틱 빈스톡을 이용해 구축하였습니다. API 서버, 웹 서버, SQS와 연동된 워커 모두 AWS 일라스틱 빈스톡으로 구축되었는데요. 하나의 콘솔 페이지에서 필요한 주요 설정이 나열되어 있어 손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러 장점을 설명드리면 VPC 클라우드워치 기반의 로그, IAM 등의 편리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이너 버전 업데이트, 커널 업데이트 자동화, NLC 서버 교체, 오토 스케일링 설정을 통해 관리 자동화 및 가변적 트래픽 대응이 가능합니다. 로드 밸런서 설정을 통해 각 서버별 초당 실시간 트래픽량, 400대, 500대 리스폰스 수, 비율 등을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버전의 배포 시 CNAME 스왑, 롤백 버전 및 파일 관리 등의 장애 대응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PI 혹은 웹서버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가 개발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능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제품 외에도 서비스 로직을 자동화하여 운영 관리 요소를 줄인 유스케이스가 있습니다. 팩파인더는 고객사 추가 시 다양한 인프라와 설정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모든 고객사는 엔터프라이즈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의 API 서버, 어드민 웹페이지, 웹서버, RDS 테이블, RDS 권한, 어드민 유저 설정, CDN 캐시 설정, IP 접근 제한 등 많은 작업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CLI를 통해 원클릭으로 서버 생성부터 구축 완료 모니터링까지 처리할 수 있게 자동화하여 많은 운영 요소를 줄였습니다. AWS의 디지털 교육 센터인 AWS 스킬 빌더를 통해 AWS 전문가가 개발한 600개 이상의 무료 온디맨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권장 학습 계획을 통해 클라우드 역량을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입문자시라면 AWS 입문 기초 교육 과정과 AWS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 컨텐츠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 QR코드를 인식해 보시면 최근 AWS 공인 강사분들이 한국어로 촬영하고 랩 데모를 포함한 AWS 테크니컬 에센셜 교육에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역량을 AWS 자격증을 통해 증명해 보세요. AWS는 다양한 교육과 리소스를 제공하여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자격증 취득을 응원해 드립니다. 여기 있는 QR코드로 접속해 보시면 AWS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들과 자격증 프로모션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아가 더 알고 싶은 주제와 서비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아의 피드백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어 기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